랭킹쇼 하이파이브 12월의 셋째 주 이번 한 주간 가장 뜨거웠던 연예계 소식들을 핫 키워드 베스트 5로 엄선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최강 비주얼 한중 커플 송승헌 유혁비가 최근 유혁비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겸이란 인물이 사임당을 만나러 가는 듯한 기분으로 촬영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영애 선배님 만나가지고 처음 촬영하는 날은 너무나 떨려가지고 대사를 너무나 틀렸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현재 드라마 사임당 더 허스토리 촬영에 한창인 송승헌. 바쁜 스케줄 속 틈을 내 특별한 여행을 다녀온 건데요. 그런데 무엇보다 여행 장소 또한 이색적입니다. 바로 경남 남해로 배용준, 박수진 부부가 신혼여행을 다녀왔던 럭셔리 리조트를 숙소로 정해 더욱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넓게 펼쳐진 남해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로 하나의 작품을 연상케 하는 골프 리조트로도 유명하죠. 그야말로 예비 장모님께 점수 톡톡히 따는 사위 노릇을 한 셈인데요. 이들의 여행을 목격한 이에 따르면 톱스타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소탈한 여행을 즐겼다고 하는군요. 이에 결혼이 임박했다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 지난 10월 팬 미팅차 출국하는 송승헌에게서 짧게나마 연인 유혁비에 대한 얘기를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유혁비 씨가 나타날까 이런 게 좀 관심이 많으세요. 아니에요, 전혀. 친구도 바빠가지고 요즘에. 예. 잘 만나고 계시죠? 그럼. 사임당 더 허스토리의 내년 방영을 앞두고 현재 촬영에 한창인 송승헌. 사임당이라는 작품 이영애 선배님과 많은 스태프들, 감독님 아주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라마 촬영하랴 국제연애하랴 그 어느 때보다 바쁠 듯한 송승헌. 모쪼록 유혁비와의 좋은 소식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왜 해야 되는 거지 내가? 그리고 자연스럽지 못하고 안 좋은 모습이 많이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배우 고현정이 생애 첫 여행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도전했습니다. 여행 에세이 출간을 위해 도쿄로 떠난 고현정의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았는데요. 안 나왔으면 하는 장면? 너무 무자비하게 제가 화를 내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뭐 아니면 저도 뭐 최지우 씨처럼 이렇게 이쁘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 네, 그럼 뭐 이렇게 바람이 좀 있죠. 지우야 미안해. 오랜만에 대중 앞에 나선 고현정. 특히 예전의 날씬한 모습을 되찾은 빛나는 미모로 등장해 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 저는 운동을 잘 안 하거든요. 밖에 나가는 걸 아주 꺼리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제 자신에게 한 약속이 있어요. 매일 2시간 반씩 걷거든요. 그랬더니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살도 좀 빠지고 아주 좋더라고요. 재밌습니다, 요새. 고현정의 매력하면 솔직함을 빠뜨릴 수 없죠. 이 말을 해도 되는 여기서 말하는 건 그냥 다 나가죠. 제가 사주를 한번 봤는데 제가 남자가 없대요 이제요. 이렇듯 자신의 사주 이야기를 털어놓는가 하면 지난 결혼 생활과 자녀들에 대한 언급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결혼해서 처음 생활을 시작했던 곳이 동경이었어요. 그래서 저 혼자 스스로 현금 인출기 같은 것도 써보고 자전거도 타보고 아무도 없이 저 혼자 생활을 했던 곳이라 또 나중에는 우리 혜찬이 혜인이 하고 같이 이렇게 제가 제 애들인데 같이 이렇게 다녔던 것도 기억이 나고 그래서 완벽하지 않은 그저 틈 있는 한 사람으로서의 고현정의 진짜 매력을 이번 기회로 만나볼 수 있을 듯한데요. 모든 게 가까이 있으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고 옛날에 찰리 채플린이 그랬다던데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은 그냥 무조건 즐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떤 포인트가 됐던 간에. 그러니까 다 저러고 사는구나, 지우 복구. 그런 거 그냥 느끼셨으면 좋겠고
그게 고현정이 저렇게 붕 떠 있는 애가 아니구나. 그냥 이렇게 좀 저의 욕심이지만 그렇게 좀 즐거우셨으면 좋겠어요. 가수 김현중과 전 여친 최 씨. 이들은 현재 소송 사건과는 별개로 친자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인데요. 법원이 친자 검사일로 지정한 날짜였던 지난 14일 검사기관인 서울대학교 병원에 전 연인 최 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결과는 원하시는 대로 나올 것 같은. 100%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진실이 밝혀지고 조은주 씨께서 이제 아버지로서의 자세를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진실이 100%입니다. 나은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있을까요? 날짜가 저도 날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군 복무 중인 김현중은 취재진의 눈을 피해 먼저 도착해 검사를 받고 떠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김현중 씨는 지금 실효 재치 끝나서 떠났고요. 소송 후 처음으로 마주한 김현중과 최 씨. 두 사람은 과연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서로 한마디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서로 만나서 서로 마주 앉아서 이제 뭐 서류 작성해야 되니까 아이 아빠로서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도 친자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나 빨리 친자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그때 먼저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상대가 소송을 하다 보니까 유전자 검사가 이렇게 늦춰진 것이고 또 아이를 소송에 이용하지 않기를 원해서 아이에 대해서는 일체 언론에 나오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이번 유전자 검사도 은밀하게 진행되기를 원했는데 손정문 변호사 측에서 유전자 검사 일시 장소까지 다 세상에 공개를 하니까 이렇게 다 알려지게 됐죠. 왜 이런 식으로 했는지. 친자 확인 검사 결과는 1, 2주 후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김현중 친자 확인 논란. 향후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얘들아 잘 들어. 몬순이 오고 있다. 앞으로 남은 시간 길어야 2, 3일. 이제 내려갈 사람들은 내려가도 좋아. 너희들 진짜 할 만큼 다 했어. 나 믿고 여기까지 와준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해. 국내 첫 산악영화 히말라야의 주인공 황정민. 어몽길 산악대장의 실화를 바탕으로 해 더욱 실감나는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당초 황정민의 예상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영화였다고 하는데요. 고소가 제일 많이 왔었어요. 실제로 우리 네팔 가서 제일 고생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고소가 오면은 기본적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촬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끝까지 참고 해낸 거 보면 아무튼 되게 고생 많았고 고생했어. 저는 항상 또 감사한 마음이었고 선배님 항상 격려해 주시고 끝나고 나서 오늘 영화 보고 나니까 좀 죄송한 마음이 좀 더 많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좀 감사했습니다. 실제로 휴먼 원정대의 어몽길 대장처럼 촬영 내내 리더 역할을 자처하며 열정을 다한 황정민. 고수가 되게 외롭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럴 때 느끼는 그런 외로움 이런 것들이 아마 어몽길이라는 그 산에서 혼자 대장으로서 리더로서 형으로서 느꼈던 외로움과 크게 다를 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가 하면 조선의 마지막 호랑이와 조선 최고 명포수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대호의 최민식. 이전까지 한 번도 표현되어지지 않았던 호랑이를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실제로 연기할 땐 실체가 없는 호랑이를 상대로 열연을 펼쳐야 했던 최민식. 6개월 동안 저희 배우들은 정말 답답했습니다. 뭔가 액션이 가면 리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오롯이 상상 속에서 연기를 했기 때문에요. 한국 영화 사상 최고의 흥행작 명량의 최민식이 선택한 작품인 만큼 대호에 대한 기대 역시 높은 상황입니다. 글쎄요, 전작에 대한 부담감, 한번 그냥 제대로 한정식을 차려서 먹어봤죠. 근데 계속 그렇게 밥을 먹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작의
큰 엄청난 관객 수의 대흥행을 염두에 두고 다음 작품도 이거 못지않아야 된다라는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그 어떻게 삽니까? 다행히도 좀 자유로운 것 같아요. 정우성, 김하늘이 영화 나를 잊지 말아요로 첫 연인 호흡에 나섰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10년의 기억을 잃은 남자 서관 역할을 맡은 정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10년의 기억을 잃은 남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 진영 역할을 맡은 김하늘입니다. 두 배우 모두 오랜만에 멜로 연기로 돌아와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멜로로 돌아오게 됐는데요. 정말 저도 기다렸던 순간입니다. 지금 굉장히 떨리고 설레이는 것 같아요. 두 배우 모두 오랜만에 멜로 연기로 돌아와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왜 이제야 만났냐는 아우성이 가득할 만큼 두 사람의 호흡은 그야말로 완벽했다는 후문입니다. 아, 저랑 참 잘 어울린다라고. 저는 김하늘 씨 처음 봤을 때 그 눈매가 되게 막 이렇게 궁금증과 그리고 어떤 나에 대한 그 사람을 관찰하고 싶어하는 그 눈망울이 되게 그 초롱초롱하면서도 어떤 소녀와 같은 그 눈망울로 이렇게 나를 바라보고 내 얘기를 듣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나요. 저도 그 김하늘 씨의 영화들을 보면서 그리고 또 로맨틱 코미디 하면 또 김하늘 씨가 펼치는 어떤 김하늘표 그런 연기가 있잖아요. 그쵸. 같이 또 연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비주얼 그 자체만으로도 완벽한 두 사람이 그려갈 멜로. 벌써부터 관객들을 설레게 하고 있는데요. 첫 호흡에도 최고의 환상적 케미를 선보였다는군요. 오빠랑은 정말 진지한 멜로를 했는데 멜로 영화에선 정말 최고의 파트너인 것 같아요. 네. 오빠의 눈빛 자체가 멜로에 너무나 어울리는 배우십니다. 멜로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림 같은 두 배우. 이들이 그려갈 가슴찌간 사랑 이야기 나를 잊지 말아요는 오는 2016년 1월 7일 개봉 예정입니다. 그쪽이 갖고 있죠.